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2장입니다. 자, 12장의 3강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내용. 방향적성과 획일 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자, 어떤 화합물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그게 방향적 화합물인지 아닌지를 고르는 문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향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조건을 만족을 하면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지. 조건을 만족 못하면 방향적 화합물이 아닌 거고.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거, 그 조건에 대한 게 이제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요 휘켈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요 네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요거를 만족 모두 해야지,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 첫 번째는 당연히 고리형 화합물이어야 됩니다. 고리 형태. 그리고 조건 두 번째는 분자의 3차원 모양이 평면형이어야 돼. 고리 형태이면서 평면형이어야 돼요. 그리고 조건 세 번째, 고리를 구성하는 각 원자는 최소 하나의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 하나의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은 완전히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된다. 완전히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된다. p 오비탈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여기 부분에서 3차원 모양이 평면이 되면은 그 p-오비탈에서 p-오비탈들, 3차원 모양 평면이 되면은 당연히 그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p-오비탈은 완전히 컨주게이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 완전히 평면이라는 거, 이거를 조금 여유를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평면이진 않아도 약간 좀 틀어져도 오비탈이 최대한, p-오비탈들이 최대한 오버랩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약간 틀어져도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화물은 평면형에 가깝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조금 예외라고 하긴 좀 그런데 완전히 평면이라고 고집은 안 해도 돼요. 구조에 따라서 조금 여유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파이 전자의 수, 그 분자 내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의 수가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이게 휘켈 규칙이에요. 휘켈 규칙. 자, 그래서 이 휘켈 규칙의 의미는 뭐냐면 파이 전자는 에너지 감소를 위해서 반드시 결합성 오비탈에만 존재해야 된다. 결합성 오비탈에만 전자가 존재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이를 위해서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p-오비탈 레벨과 같은 비결합성 오비탈이 있잖아요. 구조에 따라서 비결합성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 구조도 있거든. 그 비결합성 오비탈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결합성 오비탈에만 전자가 존재해야 된다. 비결합성 오비탈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앞쪽에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야.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화합물, 대표적인 게 벤젠이잖아. 그렇죠? 벤젠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일단 고리 형태야. 그리고 모든 탄소가 다 뭐야? sp2 탄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면 형태죠. 평면 삼각형 배양이니까. 그리고 모든 탄소들이 p-오비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p-오비탈들이 다 평행하게 존재하니까 완전히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요. 조건 1, 2, 3 다 만족했죠. 그 다음에 이 벤젠 고리 내부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두 개, 세 쌍이니까. 파이 결합이 세 쌍이니까 전자는 총 6개가 되겠죠. 벤젠 고리 안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의 개수는 6파이 일렉트론이에요. 얘는 6이니까 4n 플러스 2를 만족하잖아. n이 1인 경우니까. 그쵸? 그래서 벤젠 화합물이 전형적인 뭐야?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정해주는 거예요. 도입시켜서 방향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반방향족, 안티 아로마틱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영어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영어로. 자, 반방향족은 안티 아로마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건 1, 2, 3은 만족을 시키는데 조건 4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화합물, 조건 4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화합물, 이게 반방향족이야. 대표적인 게 사이클로 부타다이인이죠. 이런 거죠. 고리 형태고, 모든 탄소가 어쨌든 다 sp2 탄소니까 평면 형태고, p-오비탈들은 존재하죠. 물론 컨주게이션 이쪽의 이중결합과 이쪽의 이중결합이 각각 조금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p-오비탈들이 존재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컨주게이션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좀 보이긴 해요. 그런데 파이 전자의 개수가 4개잖아. 4n 플러스 1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 부타다이에는 뭐다? 반방향적 화합물이다. 비방향적 화합물은 4가지 조건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지 못할 때를 우리가 비방향적, non aromatic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 얘는 평면이 아니라는 조건과 p 오르비탈들이 컨주게이션이 충분히 잘 되어지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얘는 파이 결합의 개수가 4개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총 파이 결합의 개수, 파이 전자의 개수가 8개예요. 얘도 4n 플러스 1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옥타 테트라인이 방향적 조건 4가지 중에 만족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고리 형태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조건 4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고리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화합물이 방향적이 아닌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프로스트의 원이라고 부르는 그거를 그려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프로스트 원. 자,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바닥에 꼭지점 중 하나가 향하도록 다각형을 그려요. 이 다각형은 그 고리 크기예요. 4원 아니면 4개, 5원 아니면 5개, 6원 아니면 6개가 되겠죠. 당연히 이 고리 원을 그렸을 때 바닥 쪽에 딱 하나가 존재해요. 하나 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아시겠죠? 꼭지점 중 하나가 원의 바닥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수평선을 그려주는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려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이 p 오비탈의 레벨이에요. p 오비탈의 레벨. p 오비탈의 에너지겠죠? p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 수평선부터 파이 전자를 채워 넣습니다. 파이 전자를 채워 넣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렸을 때, 방향적 화합물이 되려면은 항상 홀수계 존재하는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 결합성 오비탈은 홀수계밖에 존재할 수 없어. 왜냐면, 가장 아래쪽 꼭지점에 하나가 오비탈이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은 짝으로 올라가. 짝으로. 그러니까 2개. 짝으로 올라가니까 최소 2개, 4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 하나가 있으니까, 3개나 5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항상 홀수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결합성 오비탈은. 저 홀수계 존재하는 결합성 오비탈에 모든 파이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만 방향적 화합물이 돼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에 존재하는 비결합성 오비탈에 전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방향적 화합물이 될 수 없다. 자, 뭐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하겠죠. 사원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원 그리고 꼭지점을 놓고 사원항 다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이게 뭐야? 오비탈이야. 얘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원의 중심을 그어. 그 원의 중심에 그려지는 게 뭐야? p 오비탈의 레벨인 거고, 거기에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럼 이 오비탈들은 뭐가 되는 거야? 비결합성 오비탈이 되는 거죠. 비결합성 오비탈. 결합성 오비탈, 반결합성 오비탈, 비결합성 오비탈. 그래서 얘는 결합성 오비탈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야. 하나가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차게 되면은 2개를 가지게 되는데, 사원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이쪽 편 나머지 탄소 원자들의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파이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원항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적 화합물의 구조를 가지기가 좀 어렵고, 자, 오원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얘는 어쨌든 비결합성 레벨에 오비탈이 없어요. 그 비결합성 오비탈이 없다는 거지. p 오비탈의 레벨과 동일한 거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결합성 오비탈이 3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전자가 다 차면은 6파이 일렉트론이 되잖아요. 6개가 더 차면 6파이 일렉트론이거든. 얘는 4n 플러스 1을 만족하죠. 얘는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5원화 고리인데, 그 5원화 고리 내부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6개가 되면은 얘는 방향적 화합물이 됩니다. 당연히 6개가 되지 않으면 방향적 화합물이 될 수 없겠죠. 5원화의 경우에는. 6원화는 대표적인 게 벤젠이잖아. 여기 딱 3개가 존재하잖아요. 6개의 파이 전자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6원화는 결합성 오비탈이 3개가 되고, 7원화도 결합성 오비탈이 3개가 돼요. 여기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다 차. 그러면
7원안인데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걔는 방해적 화물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5원안은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 즉 분자 오비탈이 5개잖아요. 1, 2, 3, 4, 5. 5원안은 분자 오비탈이 5개인데 3개의 결합성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 3개의 결합성 오비탈의 전자가 다 차면은 얘는 방해적 화물이 되는 거고 7원안 같은 경우는 총 7개의 분자 오비탈이 존재하겠죠. 푸사이 1부터 푸사이 7 스타까지. 그 중에 3개가 결합성 오비탈이 되고 그 결합성 오비탈의 전자가 다 차면은 6개가 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원안인데 6개가 되면은 전자가 방해적 화물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꼭 6개, 짝수개의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서만 방해적 화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홀수개가 돼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홀수개가 되거나 홀수개가 되면은 전하가 생겨요. 전하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즉 결합성 오비탈에서 찰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걔는 방해적 화물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뒤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야. 자, 8원안. 일단 비결합성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다 차도 8원안 같은 경우는 저게 평면적이 되지 않으면 방해적 화물이 될 수가 없겠죠. 8원안, 9원안, 10원안 이렇게까지 다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는 5원안, 6원안, 7원안, 4원안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4원안, 5원안, 6원안, 7원안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근데 실제 이거를 그려서 방해적 화물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따지지 구조를 그리면서까지 따지진 않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눌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눌렌. 벤젠도 아눌렌의 한 종류예요. 아눌렌은 뭐냐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연결되어 있는 단일 고리형 탄화주소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아눌렌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연결되어 있는 단일 고리형 탄화주소 화합물. 자, 아눌렌을 명명할 때는 앞쪽에 숫자를 대괄호 안에 표현을 해주는데 저 숫자의 개수가 뭐냐면 고리에 있는 원자의 개수예요. 그래서 6 아눌렌, 8 아눌렌 이렇게 부르는 거죠. 6 아눌렌이 벤젠이에요. 벤젠을 6 아눌렌이라고 하는 거고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엔을 8 아눌렌이라고 부르는 거죠. 8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가면서 오니까. 그렇죠? 자, 이 아눌렌이라고 하는 화학종들에서 방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뭐냐면 고리 형태라는 거. 아눌렌이라고 하는 화학종의 정의상 고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고리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오잖아. 그럼 저 탄소들은 다 sp2 탄소란 얘기야. sp2 탄소. 그러니까 p 오비탈을 최소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주게이션 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컨주게이션 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 고리 형태고 컨주게이션 될 수 있는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p 오비탈이 온전히 컨주게이션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이 분자 자체가 평면형이 돼야 돼. 그러니까 평면형이 되면은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죠. 평면형이 되면서 p 오비탈이 다 수직으로 동일하게 평행하게 쓰니까 조건 3번째도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휘켈 규칙을 만족하는지 요거 2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이 2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많은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는 게 평면형인지 아닌지 이걸 좀 봐야겠죠. 자, 대표적인 방향적 아눌렌이 요거 6 아눌렌, 14 아눌렌, 그 다음에 18 아눌렌. 요거 같은 경우는 다 방향적입니다. 자,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하잖아요. 일단 보시면 요거 다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해요. 그 다음에 다 평면형이잖아. 평면형이거든요. 다 평면이야. 그래서 얘를 방향적 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하게 볼게. 요거 14 아눌렌. 얘는 고리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얘는 온전히 다 평면형으로 존재해요. 근데 14 아눌렌은 실제 존재하는 형태를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존재해. 이게 완전히 평면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여기 부분이 약간 틀어져 있거든요. 제가 앞쪽에 방향적 화합물 따질 때 조건 2번째 평면형으로 존재해야 된다. 근데 완전히 평면형? 약간의 오차를 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기 결합들이 다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그 틀어짐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얘는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weakly aromatic이라고 불러요. weakly aromatic. 근데 이제 굉장히 만약에 타이트하게 본다. 완전히 평면적일 때면 방향족 화합물이다라고 보면 얘는 방향족 화합물이 안 되겠지. 근데 어느 교재를 봐도 14아놀레는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해요. 약간의 이제 weakly aromatic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틀어짐은 우리가 평면형이다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아놀레는 방향족 화합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방향족 화합물에 들어가요. 모든 방향족 화합물이 다 그 방향족 성이, 그러니까 그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의 성격이 다 같지는 않아요. 어떤 거는 방향족 화합물의 성격이 굉장히 큰 게 있고, 벤젠은 되게 큰 화합물이고, 요거는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 방향족 화합물로서 성격이 또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방향족 화합물에 해서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오케이? 방향족 화합물로서의 정도 차이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대표적인 반방향족 아놀렌이 이거죠. 4아놀렌, 그 다음에 12아놀렌. 얘는, 조건 1, 2, 3은 대부분 다 만족을 해요. 조건 1, 2, 3은 다 만족을 하는데, 파이 전자의 개수가 4의 배수로 가기 때문에 얘는 반방향족 화합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12아놀렌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얘도 완전히 평면형은 아니야. 얘가 반방향족이란 얘기는 조건 1, 2, 3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고리 형태이고 평면 형태이고 모두 탄소 원자 POB들을 존재하면서 그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건 두 번째 평면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만족을 한다. 평면형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건 네 번째만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방향족 화합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도 요게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들이 공간상 좀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리 크기가 되게 커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한 8개부터 한 14개 정도까지 앞쪽에도 그랬잖아. 예. 요것들은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들 얘가 공간상 조금 가깝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부딪힘을 조금 피하고자 약간씩 틀어지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평면형을 유지하는데 이쪽 부분들에서 수소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여기 부분들에서 약간씩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한 방향적 성격. 얘도 뭐라고 해? 약한 반방향적 성격. 이렇게 불러요. 12아놀렌을 비방향족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반방향족이라고 보긴 해요. 안티아로마틱. 그러니까 논아로마틱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안티아로마틱이라고 봐요. 근데 그 안티아로마틱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대표적인 비방향족 화합물. 이 구조들은 왜? 얘들은 평면형으로 존재할 수 없어. 8아놀렌은 앞쪽에 본 것처럼 이렇게 육주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얘는 여기 수소와 여기 수소가 앞쪽의 구조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가깝게 존재해요.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수소의 부딪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좀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앞쪽의 구조들은 전체적으로 평면이고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으로 틀어져 있진 않았거든. 아닌가? 이거랑 비교해봐요. 각도 차이가 조금 적죠? 이것도 보면은 각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 쪽보다는 탄소 골격 쪽을 봐야 돼. 탄소 골격 쪽. 탄소 골격 쪽이 요 정도. 얘는 뭐 요거보다 앞쪽보다 좀 덜한 것 같고 얘는 아예 좀 틀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기준이 있진 않아. 어느 정도의 각도로 틀어져 있어야 얘가 비방향족이고 반방향족인지 아니면 방향족인지 이거를 평면형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각도로 틀어져 있어야 평면형이라고 보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교재나 아니면 뭐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10아놀렌은 비방향족이라고 봅니다. 얘는 비방향족. 왜? 평면형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평면형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요거 문제로 나와요. 왜 얘가 비방향족이 되는지. 아시겠죠? 자, 얘는 10아놀렌이니까 4일 플러스 2를 만족하거든. 얘가 2개가 되면 10개가 되잖아. 전자의 개수는 맞는데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평면형이 아니기 때문에. 평면형이 아니기 때문에 피오르비탈들의 컨주게이션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비방향족 화합물이 됩니다. 10아놀렌은. 10아놀렌과 관련된 문제는 연습 문제 꽤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하를 띄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이 볼 거예요. 제가 앞쪽에
짝수계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만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앞쪽에 보면은 지금 아놀렌 같은 경우는 다 짝수계였거든. 왜냐면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려면 짝수계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앞쪽에 프로스트 1 가지고 설명을 할 때 5원한 골격과 7원한 골격을 설명을 드렸지. 5원한 골격과 7원한 골격은 다 분자 오비탈이 3개씩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3개씩의 오비탈의 전자만 다 차서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되면은 걔는 방향적 화합물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교대로 오는 짝수계의 원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서만 방향성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구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휘켈 규칙은 벤젠과 같이 짝수계의 탄소 원자를 가진 중성 아놀렌 화합물뿐만이 아니라 이온형을 띌 수밖에 없지만 홀수기가 되면 이온형을 띌 수밖에 없지만 고리형 분자, 이온형인 고리형 분자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적 이온 화합물은 대부분 이제 홀수계의 탄소 원자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3원한, 5원한, 7원한 볼 거야. 우리가 3원한 골격이랑 5원한 골격이랑 7원한 골격을 볼 거야. 자, 근데 앞쪽에 8원한 골격, 8원한 골격은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이잖아. 얘는 앞쪽에 뭐였냐면은 비방향극이었어. 근데 얘가 8개의 고리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거든?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전자 2개를 받아요. 전자 2개를 받아. 전자 2개를 받으면서 이 욕조 형태로 존재했던 게 평면 형태로 존재하게 돼. 평면 형태로. 그러면서 8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방향적 화합물이 될 수 있는 특징을 만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온 성격을 띠고 있는 거는 대부분 여기서 홀수계이긴 하지만 홀수계의 원자에서 보지만 짝수계의 원자에서도 볼 수는 있다. 짝수계의 원자에서도. 근데 기존의 짝수계의 원자에서 방향성을 만족하고 있었던 화합물에서 보는 건 아니고 기존의 화합물에서 방향적 화합물이 아니었는데 기존의 화합물에서 방향적이 아니었는데 이게 어떤 변화를 통해서 평면형이 되면서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이온 상태를 만들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로프로페닐 이온이에요. 삼환한 고리형 분자고, 삼환한 고리형 분자 내부에 한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의 이중결합. 자, 그리고, 프로페닐 이온 같은 경우는 양이온, 켈아이온과 음이온, 언아이온 2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지. 이런 구조예요. 여기가 P오비탈이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자, 여기 양이온, 여기가 음이온.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지금 모든 조건 1, 2, 3을 만족을 해본다라고 보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는 지금 조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 탄소가 sp2 탄소고 P오비탈이 하나가 존재해요. 그리고 저 P오비탈에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P오비탈 상에 그러면 조건 1, 2, 3은 양쪽변 구조가 다 만족을 하죠. 고리 형태이고 평면 형태이고 모든 탄소가 다 sp2 탄소니까 평면 형태이고 그리고 각각의 P오비탈들이 존재할 건데 그게 다 평행하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족했어요. 조건 1, 2, 3은 다 만족했다고. 마지막 봐야 되는 게 뭐야? 휘켈 규칙이잖아. 4n 플러스 2개. 근데 요거는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결합성 오비탈이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 프로스트 1 가지고 그려보면은 분자 오비탈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최대로 찰 수 있는 게 2개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는 거야? n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로 찰 수 있는 전자 2개를 가지게 되면은 얘는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얘지. 켈아이온. 왜? 얘는 전자 2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 여기는 비어있는 P오비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파이 전자라고 했던 게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전자, 그거를 의미했었잖아요. 근데 이온 형태를 띠고 있는 요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즉 양이온이나 음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파이 전자라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도 포함이 되지만 P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도 포함이 됩니다. P오비탈에. 아시겠죠? 아놀렌 타입에서는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만 따지면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계의 원자를 가져서 이온 상태를 띄고 있을 때는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전자뿐만이 아니라 P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도 따져야 된다. 아시겠죠? 얘는 P오비탈의 전자가 비어있잖아. 여기는 전자 전체 개수가 뭐야? 얘는 2파이 일렉트론이야. 얘는 여기
p 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2개가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지? 4파이 일렉트론이지. 4개를 넣을 수가 없어. 왜? 이건 구조상 결합성 오비탈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방향적 화물이 되는 거고, 얘는 반방향적 화물이라고 부르죠. 안티아로마틱. 자, 근데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sp2가 된다는 얘기는 sp3에서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적인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적인 이점이 없이 여기에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혼성화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원래의 혼성화가 뭐야? sp3지. 그럼 얘는 컨주게이션 조건을 아예 만족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요 사이클로 프로페닐 양이온, 어나이온 같은 경우, 음이온 같은 경우는 넌 아로마틱, 비방향적으로 보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안티 아로마틱이라고 보니까 평면형으로 존재한다라고는 보는 것 같아요. 평면형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p-오비탈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p-오비탈에 여기 전자가 존재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많은 교재에서 그렇게 본다라고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간혹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요것만 나오겠죠. 아시겠죠? 개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사이클로프로펜 양이온은 양이온이 만들어지면 방향적 화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어떠한 그 화합물에서 사이클로프로펜 양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반응은 되게 잘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방향적 화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특별히 안정하니까. 자, 3클로로 사이클로프로펜. 요게 이거거든요. 여기다가 안티모니 클로라이드를 처리해 주는 거야. 그냥 루이스 엑시트잖아. 루이스 엑시트. 그래서 이게 루이스 엑시트로 이렇게 코디네이션이 돼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얘는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클로라이드만 이탈기로 떨어지면 탄소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음이온은 사이클로프로펜의 염기 처리를 해서 생성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이겠지? 여기 수소원자가 존재하고, 여기다가 뭘 처리해? 베이스를 처리해. 베이스를 처리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전자쌍이 여기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이 수소원자의 pK 값이 몇이야? 61이야.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 61 정도의 pK 값을 가지고 있는 수소원자를 제거할 수 있는 염기는 없습니다. 왜? 이게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얘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원환. 오원환도 똑같아. 근데 오원환은 앞쪽에 제가 말씀드렸지. 몇 개야? 3개야. 뭐가? 분자 오비탈이 3개야, 오원환은. 오원환은 3개야. 그러면 몇 개의 전자를 채워야 돼? 6개의 전자를 채워야 돼. 그래서 사이클로펜타 다이엔 어나이온은 6파이 일렉트론. 6파이 일렉트론을 만족하면 얘는 방향적 화합물이 됩니다. 자, 얘는 보세요. 몇 개야? 2개, 4개? 여기 비어있잖아. 얘는 4파이 일렉트론이야. 반면에 얘는 2개, 4개.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sp3 혼성인데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만들고 방향적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 sp2 오비탈로 바뀐다고. 그리고 p 오비탈이 존재하잖아. 그 p 오비탈에 뭘 넣는 거야? 여기 전자쌍을 p 오비탈에 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도 뭐에 들어가? 파이 전자에 들어가지. 그럼 파이 전자가 몇 개야? 2개, 4개, 6개. 얘는 6파이 일렉트론이지. 그러니까 얘는 만족을 하잖아. 조건 1, 2, 3은 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야. 조건 1, 2, 3은. 조건 4만 보면 되는 거야. 퀴킬 규칙만. 얘가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 얘는 반방향적, 안티아로마틱 화합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어나이온. 방향적 화합물이야. 어나이온이니까 당연히 전자가 되게 풍부하겠죠. 그 전자가 모든 탄소 원자, 모든 결합에 이렇게 다 비편자화돼서 존재합니다. 벤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정하다는 거죠.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구조, 사이클로펜타다이에놀로부터 이제 OH를 양성자 첨가하고 그다음에 이탈을 시킬 수 있는데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이클로펜타다이엔 양이온이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간혹 방향적 화합물은 되게 안정하다. 오케이,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반방향적 화합물은 방향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건을 1, 2, 3, 3개 정도 만족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 방향적 화합물 빼고는 다 불안정해요. 다 불안정해요.
반방향적도 되게 에너지가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반방향적도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생성이 되게 어려워요. 불안정하니까. 안정한 거로부터 불안정한 거 만들기 쉽지 않잖아. 음이온은 잘 생성이 되겠지. 얘는 그 탄소 원자에 음이온이 놓여져야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염기 처리를 해야 되겠지. 염기 처리해서 제거해 주시면 돼. 자,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수소 원자에다가 베이스를 처리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전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여지게 돼. 이 수소 원자의 pK 값이 몇이야? 16이야. 이 탄소가 지금 어디 결합되어 있는데? 이 수소가 어디 결합되어 있는데? sp3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데. sp3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보통 pK 값이 몇이에요? 그럼 알케인의 수소 원자의 pK 값 보면 되잖아. 보통 50에서 60이야. 근데 지금 몇이야? 16이야. 어마어마하게 산성도가 증가한 거야. 이 수소 원자가 되게 떨어지기가 쉬운 상태가 됐다는 거지. 왜? 떨어지고 생성된 짝염기가 뭐가 되니까? 방향적 화합이 되니까. 엄청 안정하잖아. 그러니까 이 수소 원자는 잘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7원안도 앞쪽에 프로스트 1을 보시면 결합성 오비탈이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7원안도 뭐가 돼야 돼? 6파 일렉트론을 만족해야 돼. 3개의 결합성 오비탈에 전자가 다 차면 6개가 차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방향족이지. 왜? 2개, 4개, 6개는 지금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6개야. 그러면 추가적인 파이 전자가 없어야 되겠지? 여기 비어 있잖아요. 여기 전자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얘가 방향족.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파이 전자 개수가 2, 4, 6, 8개. 얘는 8파 일렉트론이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자가 찰 수 있는 게 그 결합성 오비탈을 넘어가는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야 되니까 얘는 안티아로마틱, 반결합성 오비탈이 되겠죠. 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3원안, 5원안, 7원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사이클로 헵타트라이에닐 양이온이에요. 파랗잖아. 전자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 성격이 모든 원자들 그 결합에 동일하게 분산돼서 존재하니까 얘는 방향적 화합물인 거죠. 자,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OH기. 자, 앞쪽에 구조에서 여기가 원래 OH기였던 거야. 여기에 산처리를 하게 되면은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쉽게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산처리 통해서, 그러니까 알코올이잖아. 알코올의 산처리를 통해서 쉽게 생성할 수 있다. 당연히 떨어지고 나서 생성된 양이온 형태가 방향적 화물이니까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반응은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음이온은 당연히 생성되기가 어렵겠죠. pK 값이 39 정도래. 그러니까 음이온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거기 수소 원자를 염기 처리해서 제거한다는 얘기거든. 39 정도니까 생각보다 pK 값이 높은 약산성의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얘는 생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홀수계 봤어. 3개, 5개, 7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짝수계인 것도 볼까요? 짝수계인 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 화합물은 욕조 형태였잖아요. 화합물의 경우는 이제 3차원 구조가 욕조 형태이기 때문에 평면형이 아니었어. 그래서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은 비방향족, 넌 아로마틱 화합물이었죠. 그쵸? 자, 근데 저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에다가 전자를 2개를 첨가시켜주면 얘가 방향족 화합물이 돼. 방향족 화합물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8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었어. 얘는 방향족 화합물이 어차피 안 되니까 최대한 전자를 분산시켜 놓기 위해서 욕조 형태를 띄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전자 2개를 더 넣어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10파이 일렉트론이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방향족 화합물이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에는 기본적으로 고리 형태고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그게 평면형이 된다 그러면 그 p 오비탈들이 컨주게이션 될 수 있는 구조도 돼요. 그런데 10파이 일렉트론이 되면은 휘케 규칙을 만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구조가 평면형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방향족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평면형이 되는 거야. 10개가 되면 방향족 화합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방향족 화합물이 되려면 평면형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자 2개를 받아서 10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면은 방향족 화합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 거니까 평면형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방향족 화합물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근데 전자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중성인데 전자 두 개가 들어오면은 이가 음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이온이 되는 거죠. 이가 음이온 형태가 됩니다. 그 전자는 누가 주느냐? 뭐가 주냐면 얘가 줘. 포타슘. 자, 당연히 포타슘은 알칼리 금속이니까 뭐가 돼? K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를 제공해 주겠잖아. 전자 하나. 이 전자를 포타슘이 몇 개를 제공해? 두 개를 제공하는 거야. 두 개. 두 개의 포타슘이 관여가 되니까 두 개의 포타슘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두 개의 전자가 생성이 되겠죠. 이 두 개 전자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얘가 받아 먹는 거야. 그래서 8개의 전자였던 게 몇 개가 돼? 이렇게 되면은 여기 10파 일렉트론이 되는 거야.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여기는 메커니즘을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쪽 편에 예를 들어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면은 홀전자잖아요. 전자 하나니까 홀전자 형태야. 전자 하나를 여기 탄소 원자에 줘요.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여기가 홀전자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는 전자쌍이 되고 여기가 홀전자 형태가 되는데 하나가 더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전자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얘를 바꿔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둘, 넷, 6개에다가 여기 탄소들은 입체수를 보면은 4기 때문에 원래 sp3인데 sp2가 된다고. 왜? p-오비탈을 만들어줘야 컨주게이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전자를 p-오비탈에 넣어주고, 여기도 이 전자를 p-오비탈에 넣어주면 총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방향축 화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8개만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12개, 16개. 자, 이것들의 이가 음이요. 자, 12개도 마찬가지지. 12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었으면 얘는 4의 배수니까 만족을 못 하잖아. 여기에다가 전자 2개를 더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몇 개가 돼? 14개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얘는 뭐야? 반응적 화물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10이나 16이나 이게 평면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8호나는 확실히 평면형이 아니었잖아. 12개가 되면은 뭐 거의 평면에 가깝긴 할 텐데 완전히 평면형은 아니기도 할 거고, 그런데 일단 궁극적으로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개가 안 됐으니까 얘는 반방향적 화물이었을 거야. 반방향적 화물. 얘는 반방향적 화물이었죠. 12개는. 그런데 전자 2개를 더 넣어주면은 방향적 화물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플랫해지는 거지. 평면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전자 2개는 다 누가 준다? 알칼리 금속들이 전자를 제공해준다. 자, 이렇게. 다 이가 음이온이 되면 얘들은 방해적 화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서에 거의 없어요. 기본서 본문에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오는 내용들. 자, 극성도가 큰 방향적 화합물들. 자, 방향적 화합물도 탄화수소 화합물에 들어가요. 맞죠? 탄화수소 화합물에 들어가. 근데 탄화수소 화합물 치고는 극성도가 되게 큰 구조들이 있어요. 벤젠은 당연히 비극성이야. 얘는 분자 전체 쌍쌍 모멘트가 제로야. 비극성이야, 얘는. 근데 몇몇 구조 같은 경우는 탄화수소 화합물인데 극성도가 되게 큰 화합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볼 거예요. 자, 아줄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얘는 총 전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거든요. 나프탈렌은 이성질체이고요. 나프탈렌은 유관한 형태잖아. 유관한 형태. 아줄렌은 어떤 형태냐면은 5원한 7원한 형태예요. 5원한과 7원한 형태. 이렇게. 근데 어쨌든 총 전자는 10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프탈렌은 이성질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조식은 똑같으니까. 자, 나프탈렌은 이성질체이면 공면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5원한 쪽에는 음이온 화합물이, 7원한 쪽에는 양이온 화합물의 성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거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플러스 형태죠. 여기가 마이너스 형태.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형태를 보세요. 구조적으로 보세요. 여기 플러스 형태지. 그러면 왼쪽 편 고리에서만 만약에 공면 구조를 보면 여기 플러스 형태의 또 다른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이 플러스 형태가 여기, 그 다음 또 존재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여기 부분이야. 그럼 이 세 개의 양이온적인 성격의 평균은 여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적인 성격은 이쪽 편의 방향을 향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성격은 여기가 있고, 이거 공면 구조를 보면 여기에 그려지거든. 이거의 평균이니까 이쪽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자 전체 쌍쌍 모멘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성격은 이쪽편 방향을 향하는 거고 플러스 성격은 이쪽편 방향을 향해요. 그래서 이 분자 전체 쌍쌍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잡혀요. 아니지? 반대죠?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 되니까. 이거 간혹 쌍쌍 모멘트 방향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평균적인 거를 좀 따져 드린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 이중결합을 지금 서로 쉐어하는 건데 쉐어하는 상태에서 여기도 이쪽 칠환한 골격만 보면은 방향족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방향족 고리가 되죠. 왜냐면 각각의 고리에 이쪽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니까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근데 각각의 고리만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체를 따져주시면 돼요. 전체를. 자, 어쨌든 이거 평면정이거든. 그리고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이 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10파이 일렉트론이에요. 4 플러스 1을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고리의 특징을 봐도 되는데 그냥 분자 전체가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보통 원래 원칙적으로는 휘켈 규칙은 단일 고리에만 적용하는 게 맞긴 맞아요. 단일 고리에만. 그래서 여기가 방향족 화물의 성격이 되는 거, 그리고 여기가 또 방향족 화물의 성격이 되는 거, 이렇게 각각 봐야 되는데 그 결과가 그냥 분자 전체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휘켈 규칙을 적용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각각의 고리를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고리가 휘켈 규칙을 만족한다. 탄화수소 화합물이지만 얘는 1.08 디바이의 쌍쌍 모멘트를 가집니다.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편 방향.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칼리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리센. 자, 얘는 이제 중심 탄소 이중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3원환, 5원환이 말단에 결합된 형태예요. 구조는 이렇게 생겨져 있죠. 이중 결합 존재하고 3원환, 5원환. 얘는 공면 구조를 그려보면, 자, 5원환이 앞쪽에 본 것처럼 5원환이 방향족 화물이 되려면 6개, 즉 6파이 일렉트론을 가져야 되고 3원환이 방향족 화물이 되려면 몇이었어요? 2개. 그래서 여기 파이 결합이 이쪽 편으로 공면 구조를 만들면 이렇게 돼요. 자, 얘는 깔끔하게 여기 방향족이죠. 그리고 여기도 방향족이죠. 얘 방향족. 2개의 방향족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분자 전체가 방향족 화물이 되는 거고, 얘는 쌍쌍 모멘트 방향이 어떻게 돼?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걸리겠죠. 실제 이렇게 공면 구조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면 구조를 그리면 5원환 쪽은 6개의 파이 전자, 3원환 쪽은 2개의 파이 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얘 쌍쌍 모멘트 값 보세요. 4.66 디바이야. 탄화수소 화합물 치고는 엄청 큰 거죠. 웬만한 극성 화합물보다 저 값은 큰 거거든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가 분리돼서 존재하는 성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쌍쌍 모멘트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전하의 분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전하의 분리가 클 수 있는 이유는 전하가 분리가 돼야 얘도 방향족 되니까. 그래서 요 특징. 그 다음에 5원환, 7원환도 똑같은 형태예요. 5원환, 7원환. 그러면 얘는 6개 전자가 돼야 되고 얘도 6개 전자가 돼야 되니까 전자쌍이 이번에 1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 방향족. 그쵸? 6파 일렉트론이니까 얘도 방향족. 왜? 얘도 6파 일렉트론이니까. 각각의 방향족 고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되게 안정하고 얘도 되게 안정하죠. 그러니까 전하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차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쌍쌍 모멘트 방향은 이렇게 정해지게 되겠죠. 요게 이름 뭐였더라? 뭐라고 부르죠? 앞쪽에 보시면 얘는 세스키 풀바렌이라고 부른대요. 뭐 이름을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저런 구조가 제시가 될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얘는 2.22 디바이의 쌍쌍 모멘트 값을 가진대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이클로프로페논, 사이클로헵타트리에논 이런 것들인데 얘는 카보니 화합물의 구조예요. 카보니 화합물의 구조. 자, 그러면 아래쪽에 고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 아래쪽의 고리. 얘는 3원환 고리니까 두 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넘어가.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되면서 방향적 고리가 되고, 여기는 똑같이 6개의 전자를 가져야 되니까 저건 2개고 여긴 6개가 돼야 방향적 화물이 되니까
똑같이 전자쌍이 산소 원자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6개의 파이 일렉트론을 가지면서 방해적 화합물이 되죠.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방해적 화합물의 성격과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뒤쪽에 있는 것들, 극성도가 큰 방해적 화합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서 내용은 없어요. 기본서의 본문의 내용에는 없어요.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지 이거 문제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합물을 방향족, 반방향족 또는 비방향족으로 분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히 컨주게이션 된 모든 고리형은 평면이라고 가정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자, 화합물 A, B, C, D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A, B, C, D 모두 고리형인 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조건 1번을 만족을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평면형인 거를 봐야 되는데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면 평면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조건상에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을 고리가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조건 2, 3번은 자연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휘켈 규칙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진짜 고리 쪽을 보시면 이쪽 편에 탄소 원자가 sp2가 아닌 sp3 혼성 탄소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A번은 이제 모든 원자들이 p-오비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리 형태가 컨주게이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번 화합물은 비방향족, non-aromatic 화합물이 되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고리 형태이고, 그 다음에 모든 원자들이 이제 p-오비탈을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탄소들이 sp2 혼성이기 때문에 p-오비탈을 하나씩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p-오비탈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p-오비탈들이 다 평행하게 존재해서 컨주게이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B번은 조건 1, 2, 3을 만족하고 있고, 자, 이게 여기 고리 안쪽을 보면은 이게 10개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보통 10개 탄소로만 되어 있는 거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여기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와 여기 탄소에 결합되어 있던 수소잖아요. 그게 공간상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평면형, 실제로 존재할 때는 평면형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방해적 화합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산소 원자를 이용해서 이걸 묶어버린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 탄소에 존재하는 치환기와 여기 탄소에 존재하는 치환기가 공간상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평면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지점인 거고, 자, 그래서 조건 1, 2, 3을 만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전자의 개수를 따져야겠죠. 파이 결합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얘는 10 파이 일렉트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n 플러스 2의 휘켈 규칙을 만족하죠. 그래서 B는 방향적 화합물. 자, A는 비방향족, B는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요. 자, 10번은 고리 내부에 여기 앞쪽과 마찬가지로 sp3 혼성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도 비방향족이 되고, 자, D번 같은 경우는 이쪽 편에 여기는 다 sp2 탄소니까 p-오비탈들을 하나씩 포함하고 있죠. 자, 문제는 이제 이쪽 편 탄소인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탄소 음이온 형태로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떠한 입체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sp3일 수도 있고 혹은 sp2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sp2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p-오비탈이 존재하는. 왜? 고리 형태이면서 여기가 p-오비탈이 존재하면 컨주게이션 되는 시스템을 만족을 해요. 그렇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모든 고리형은 평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sp2 혼성이고 p-오비탈에 이 전자성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번은 조건 1, 2, 3은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이 전자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 2개, 그다음 여기 2개니까 얘는 총 4파이 일렉트론이에요. 즉 4n 플러스 2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D는 조건 1, 2, 3은 만족하지만 네 번째 휘켈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D번만 반방향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B, C, D 성격들 다 정리를 했고요.